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경찰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장용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사건과 법, 오늘 김혜민 변호사와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죠. 가수 장용준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네.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동승자와 사고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관련 CCTV를 분석해 왔고요. 장 씨가 사건 당일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해서 다음 날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야 비로소 피의자 조사를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급하신 혐의들 중에 지금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네, 장 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고요. 별도로 체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단 음주 측정 거부죄는 해당하지만 음주 측정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장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는 했지만 사건 당시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장 씨가 취해 있어서 일단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술 냄새가 났고 또 음주 측정도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 음주운전 했다는 의심 정황이 충분히 있는 건데 네.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이나 체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음주운전의 사후 추정을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에 따라서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수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참고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렇게 장 씨처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를 했을 때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처벌 수위가 더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간별로 세 구간이 나눠져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가장 높은 구간인 0.2% 이상일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보다 오히려 더 형이 무거운 것이죠. 따라서 만취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해버리는 게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점을 노려서 네.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고요. 작년만 해도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의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아까 말씀드린 가장 최고 구간인데요. 네. 그 구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게다가 장용준 씨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년 전에도 음주운전, 또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본래는 이 정도면요. 전과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장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은 보통
보통 실형을 선고하는 편이고요.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번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게 되어서 이번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에 종전 집행유예를 받았던 징역 1년 6개월까지 더해서 복역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처벌이 좀 강화가 돼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